부산역 뒷골목은 늘 휘파람처럼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인들의 고함 소리, 기차의 경적, 그리고 거리의 냄새들이 뒤섞인 그곳에서 15살 소년 박기범은 오늘도 배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가 묻었고 입술은 부르틀 대로 부르틀 정도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군가가 던진 삼각김밥 반쪽이 들려 있었고 눈은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이라는 나이는 누군가에겐 학원과 친구, 미래를 말하는 나이였지만 기범에겐 하루하루를 버티는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기범이 거리로 내몰리게 된 건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먼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로 기범을 맡았던 큰아버지는 시간이 갈수록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밥 한 끼에 눈치를 줬고 이불 한 장에도 인색했으며 끝내는 욕을 내뱉으며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기범은 그날 밤 얇은 점퍼 하나 걸친 채 부산역까지 걸어왔습니다. 마침 역 광장 구석에서 붉은 조명이 깜빡이는 트럭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쩐지 사람들은 그 트럭을 멀찌감치 피해 다녔고 그 안에서는 뭔가 거칠고 크고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씨, 고추장 비율이 또 왜 이래? 젠장, 오늘따라 손님도 없고 아주 난장판이구만. 목소리의 주인공은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린 백발이었고 손에는 떡볶이 국물이 튄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입은 거침없었습니다. 기범은 그 앞에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사실 배가 고팠던 겁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고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그 남은 거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기범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위아래로 훑더니 국자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냐? 구걸이냐? 아니, 그냥 배가 고파서요. 할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트럭 안으로 들어가더니 찬통에서 낡은 접시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듬뿍 퍼담아 기범에게 내밀었습니다. 배고프면 말은 바로 해. 쭈뼛대다가는 아무것도 못 얻는다. 어서 받아, 식기 전에. 기범은 얼떨결에 떡볶이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혀에 닿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뜨겁고 매콤한 국물, 말라붙은 마음에 처음으로 스며든 온기였습니다. 그걸 본 할머니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이놈아. 배고프면 다 눈물 난다. 나도 그래. 지금도 가끔 그게 와. 울컥, 그냥 그렇게. 기범은 입을 꾹 다물고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마치 사라질까봐 조심스레. 할머니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뒷칸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이불 하나 펴놨다. 오늘 밤 자고 가. 내일 아침에 나가든지 도와주든지 그건 내일 얘기고. 기범은 얼어붙은 몸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했고 트럭 천막 위로 소복이 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틀 연속 바람을 맞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재료를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기범이요. 박기범. 그래, 기범이. 나는 장순자다. 사람들은 욕쟁이 순자라고 불러. 그게 내 브랜드야. 기분 나빠도 참아. 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순자는 그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넌 내 조수다. 똥도 치우고 국물도 적고 다 해. 배운다는 생각하지 마. 사는 거다, 이건. 기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말했습니다. 살고 싶다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렇게 욕쟁이 순자와 버려진 소년 기범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역의 새벽은 늘 바빴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고 추위 속에 핸드폰을 움켜쥔 채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들의 얼굴엔 늘 피곤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범은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순자가 준 낡은 담요 덕분에 추위는 덜했지만 바닥의 냉기는 여전히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범이 일어난 소리를 들은 순자는 벌써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리듬처럼 들렸고 텁텁한 고추장 냄새가 트럭 안에 가득 찼습니다. 기범, 눈 뜨으면 움직여야지. 게으르면 굶는 거야. 세상이 그래. 기범은 대답 없이 물수건으로 얼굴을 대충 닦고 조심스레 순자 옆에 섰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려다 손에 미끄러진 칼이 손가락을 스쳤고 피가 살짝 맺혔습니다. 아야. 그 소리를 들은 순자가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그걸 그렇게 잡으면 어쩌자는 거냐? 칼도 못 다루는 놈이 무슨 떡볶이를 하겠다고.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약부터 발라, 이 자식아. 기범은 움찔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뒷칸에서 반창고를 찾았습니다. 문득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욕쟁이라는 별명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욕이 차갑게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아줌마, 원래 이렇게 말하세요? 기범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뭐, 내가 욕을 많이 한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 이 동네에선 말 고와선 안 살아. 그녀의 말엔 단단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기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줌마는 왜 이걸 하세요? 떡볶이 장사요. 순자는 그제야 칼을 내려놓고 냉장고 위에 앉았습니다. 그 눈엔 묘한 회한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일 안 했어. 예전에 남편이 큰 중소기업 다니던 사람이었지.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말이야, 애를 못 낳았어. 시댁에서는 그걸로 나를 쓸모없는 여자라고 했지. 남편도 나중엔 다른 여자랑 손잡고 나타났어. 기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랑 그 인간이 나를 내쫓았어. 빈손으로. 그때 알았지.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약하면 망하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욕도 배우고 시장 바닥에서 싸움도 배웠어. 떡볶이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했던 거였고 그녀는 침묵 속에서 국물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근데 기범아, 난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꿈에서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아 끌던 순간이 떠오르거든. 기범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얹혀 살았는데 저도 쫓겨났어요. 먹는 거 하나로 매일 눈치 받고 화장실도 시간 맞춰 써야 했어요. 아줌마 말처럼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기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비로소 같은 고통을 나눈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묘한 연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누구한테도 너를 넘겨주지 마. 너는 내 편이 돼야 한다. 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기범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이 움직였고 더 많이 배우려 애썼습니다. 그는 순자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구절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살려면 욕이라도 배워야 해. 세상이 먼저 욕해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한마디 하는 거야. 그녀의 거친 말들 속엔 어쩌면 보호 본능이 깃들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트럭 앞에 웬 정장이 잘 차려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순자를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여전하시네요. 여긴 아직도 당신 거예요?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윤미정 내가 여길 왜 왔냐? 기범은 낯선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순자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거리 곧 우리가 접수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러 왔어요. 우리 브랜드 미정떡볶이 곧 여기서 오픈합니다. 기대하세요. 그녀는 트럭 옆에 명함 한 장을 떨어뜨리고 돌아섰습니다. 명함엔 윤미정 대표이사 미정푸드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밟아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피할 수 없게 됐네. 기범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해졌습니다. 순자와 함께한 이 트럭을 누군가가 함부로 짓밟게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기범은 트럭 외벽을 닦다가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눈을 돌리자 역 광장 맞은편에서 대형 천막이 설치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막에는 붉은 글씨로 큼지막하게 쓰인 문구가 보였습니다. 미정푸드 부산역 1호점 GRAND OPEN. 그 글자를 읽는 순간 기범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트럭 안에서 재료를 다듬고 있던 순자는 천막 쪽을 힐끗 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젠 진짜 해보자는 거구만. 순자는 국자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범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 윤미정 씨요. 무슨 사이예요? 순자는 잠시 침묵에 잠기더니 트럭 뒷칸에 있는 낡은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 인간은 내 시누이야. 우리 집안 그 인간들한테 다 뺏겼어.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그리고 날렵한 눈매의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애를 못 낳았거든. 시댁에서는 그게 죄였어. 그런데 저 윤미정이 우리 남편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줬지. 그러고는 날 집에서 쫓아냈어. 뺨 맞고 짐 싸서 나올 때 비 오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 떡볶이를 베껴서 우리 트럭 바로 옆에다 가게를 낸다고? 웃기지도 않아. 기범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아줌마 레시피, 이 트럭의 손맛 그 사람들은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범아, 너는 아직 몰라. 돈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인간 지난 10년 동안 외식 브랜드 수십 개 만들면서 전국 프랜차이즈 확장했어. 내 레시피도 그 인간이 데려간 요리사가 슬쩍 훔쳐간 거야. 이름만 살짝 바꿔서 자기 것처럼 냈지. 기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진짜 원조가 누군지 세상에 알리면 되잖아요. 순자는 기범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넌 순진한 게 아니라 용감한 거다. 며칠 후 미정떡볶이 부산 역점이 성대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점 당일 대형 현수막과 방송 카메라까지 설치되며 언론도 몰렸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무료 시식줄이 길게 늘어섰고 트럭 앞은 텅 비었습니다. 순자는 트럭 안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범은 묵묵히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잠시 뒤 윤미정이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기자들과 사진을 찍던 그녀는 일부러 트럭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여기 아직도 하세요? 이 동네 요즘엔 깔끔한 게 대세인데. 트럭 장사는 오래 못 버티잖아요. 기범은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트럭 단순히 장사만 하는 곳 아니에요. 여기엔 사연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손님들은 그걸 알아주셨죠. 윤미정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애송이가 뭘 안다고. 요즘 세상엔 마음으로 배 안 불러. 다들 혀와 눈으로 먹는 거지. 기범은 아무 말 없이 트럭 옆 간판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끝엔 단단한 의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트럭 안에서 기범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방법을 바꿔야 해요. 지금처럼 팔기만 해선 안 돼요. 아줌마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요. 진짜 원조가 누군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도망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싸워야지. 내 떡볶이, 내 인생 다시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게. 그리고 그날 기범은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트럭 앞에서 그녀가 떡볶이를 볶으며 걸어온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내는 짧은 영상. 그 영상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진짜 떡볶이는 욕을 먹고 자랍니다. 순자의 이야기. 진짜 떡볶이는 욕을 먹고 자랍니다. 순자의 이야기. 그 영상은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1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어떤 이는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어르신이라며 응원을 보냈고, 어떤 이는 프랜차이즈 갑질이 또 시작됐구나라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기범은 댓글 하나하나를 캡처해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하루짜리 바람이야. 세상은 원래 그렇게 있는데 빠르거든.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트럭 앞에 하나둘 다시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였군요. 영상 보고 왔어요. 저기, 그 욕쟁이 할머니 계세요? 직접 뵙고 싶어서요. 순자는 처음엔 민망해했지만 곧 웃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맛없으면 욕먹는다, 알겠죠? 손님들은 웃었고 트럭 안은 다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기범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거기엔 떡볶이 재료 비용, 일 매출,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젠 저도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장사를 해야 한다는 걸요. 순자는 놀란 눈으로 기범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식, 이제 제법 사업가처럼 구네. 그리고 며칠 뒤 기범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줌마, 저희도 브랜드 만들어요. 프랜차이즈처럼 말고요.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이름도 벌써 생각했어요. 그가 꺼낸 종이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욕심 진짜 떡볶이 이야기. 순자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욕심이 있긴 하다. 이걸 브랜드 이름으로 쓰자고. 기범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욕심이 밥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 순자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남편에게 애를 낳지 못하면 넌 여자로서 실패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차가운 표정. 시어머니가 밥상 위 국을 쏟으며 내뱉던 모욕적인 말들. 그 집을 나와 시장 구석에 트럭을 세우던 첫날 밤의 공포.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기범의 말 한마디에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너랑 나 같이. 며칠 후 순자의 욕심이라는 브랜드명이 적힌 작은 현수막이 트럭 위에 걸렸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떡볶이라는 문구도 함께 붙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순자 의욕심 해시태그 진짜 떡볶이 해시태그 욕쟁이 할머니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에서도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산 MBC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기범의 설득 끝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 떡볶이를 먹으러 오냐고요? 글쎄요. 욕을 먹으면서도 웃고 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인터뷰는 인터넷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순자의 투박한 말투, 기범의 진심 어린 표정, 트럭의 따뜻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트럭 뒷자리에서 기범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이 트럭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이 떡볶이를 서울까지 알릴 거예요. 아니, 전국으로요. 순자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내 손을 잡아 끌어주는구나. 참 고맙다, 기범아. 난 평생 누구 손 한번 잡아 끌어준 적 없었는데 말이야. 그녀의 손등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손을 기범이 조심스럽게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트럭 안엔 고요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떡볶이 국물을 끓이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기범이 달려와 부축했지만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순자의 혈압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노안과 스트레스, 심장 쪽이 안 좋습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 무너져요. 하지만 기범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아줌마가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아줌마를 지킬 차례입니다. 순자는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트럭은 다시 한 명의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순자의 욕심. 하지만 이젠 기범의 땀과 열정으로 지켜내야 할 간판이었습니다. 순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며칠 뒤 트럭은 기범 혼자서 꾸려나가야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낡은 주전자에서 고추장 국물을 우려내고 어묵을 꼬챙이에 꽂으며 기범은 몇 번이고 그녀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한쪽 귀퉁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맛은 혀로 느끼지만 마음은 손끝에서 전해진다. 기범은 그 손끝의 온기를 흉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부산역은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자의 욕심 트럭 앞에 줄을 서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옆 미정푸드는 개업 첫 달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무료 떡볶이 시식 행사, 음료 무제한 제공, SNS 인증샷 시 할인 쿠폰 지급. 게다가 TV 광고에는 순자의 말투를 흉내내는 여배우가 나와 익살스럽게 외쳤습니다. 나 욕 좀 해요. 근데 떡볶이는 기가 막혀요. 기범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앞에서 순자의 진심이 희화화되고 그녀의 삶이 상업적 소비재로 전락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거웠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났고 하루하루 남는 재료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범은 병원으로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범이 손을 잡자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기범아, 트럭은 괜찮니?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이 입에서 맴돌다 멈췄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할게요. 아줌마, 요즘은 정말 버티기 힘들어요. 손님도 줄었고 옆 가게는 매일 신메뉴를 쏟아내요. 순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버티던 자리가 사라지겠지.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범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아줌마가 만든 이 떡볶이는 사라질 수 없어요. 제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하지만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범아, 난 말이지 나 없으면 이 트럭이 더 이상 순자의 욕심이 아닐까봐 두려워. 내가 잘해도 내 마음이 빠진다면 그건 다른 음식이잖아. 기범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뒤 기범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순자의 조리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형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 대신 된장 베이스를 혼합한 깊은 국물의 욕심, 어묵탕, 그리고 순자가 좋아하던 강낭콩을 갈아 넣은 단짠 고명 떡볶이. 메뉴는 순자의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되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범은 트럭 외벽에 큼지막한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순자는 지금 잠시 쉬는 중입니다. 그 대신 그녀의 마음은 계속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순자의 병원 침대 옆에서도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에서 그것이 떠 있었고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정푸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트럭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박기범 씨? 저희 윤 대표님께서 마지막 제안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 트럭 지금 정리하고 우리 쪽에서 인수하시면 당신 이름으로 미정푸드 키즈 브랜드 런칭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연봉도 드리고요. 기범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쪽이 만든 브랜드는 아줌마 인생 훔쳐 만든 모조품이에요. 난 그딴 데 이름도 팔기 싫어요. 돌아가세요. 남자는 비웃으며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경고장입니다. 상표권 침해, 영업 방해 등 혐의로 고소 절차 들어갈 겁니다. 기범은 손에 든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딴 협박으론 내 마음 못 꺾어요. 그날 밤 기범은 혼자 트럭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물러설 곳이 없네요. 그 말처럼 그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트럭 앞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새 메뉴, 새 손님, 새로운 마음. 하지만 그 불빛은 여전히 순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기범은 요즘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장을 보고 트럭에 재료를 실어와 손질하고 혼자 조리하고 계산하고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몸은 땀에 절고 정신은 텅 비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순자는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제는 기범 앞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기범아, 내가 괜히 너 발목 잡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트럭을 그냥 접는 게 너한테 낫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기범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가 없었으면 전 이미 길바닥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이 트럭은 제게 세상이자 고마움이에요. 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의 말은 단단했지만 실제 트럭 운영은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몰렸지만 손은 부족했고 재료는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트럭 옆 쓰레기통을 뒤지던 낯선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허름한 외투에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기범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안 남은 떡볶이라도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기범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입에 넣은 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국물 된장 한 스푼 들어갔구먼. 그리고 고춧가루는 햇빛에 말린 거네. 기범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요리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주방장이었지. 뒷골목에서 말아먹은 것도 많고. 기범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혹시 저희 트럭에서 같이 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렵고 복잡한 건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만호라는 이름의 할아버지가 순자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요리 감각은 예리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남은 어묵국 활용법은 재료비를 절약하게 해주었고 진한 육수를 만들어 손님들의 반응도 더 좋아졌습니다. 기범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메뉴판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순자의 국물, 기범이 볶은 떡, 만호의 어묵탕. 손님들은 이름만 보고도 미소를 지었고 트럭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새로운 콘텐츠가 퍼졌습니다. 욕쟁이 순자, 그리고 그녀의 두 제자 이야기. 요즘 가장 따뜻한 한 끼, 부산역 떡볶이 트럭. 이른바 사람 냄새 나는 떡볶이 트럭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한 지역 방송사에서 촬영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순자에게는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병실 창밖만 바라볼 뿐 트럭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기범은 어느 날 저녁 떡볶이 한 상자를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줌마, 이건 오늘 손님이 지금까지 먹어본 떡볶이 중 최고라고 했던 메뉴예요. 이 국물엔 아줌마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혼자서는 정말 안 돼요. 순자는 말없이 그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범아, 나는 내가 다시 그 트럭에 서면 내 과거가 다 들킬까봐 무서웠어. 내 상처들이, 내 실수들이 세상에 다 퍼질까봐. 기범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의 상처는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준 용기예요. 저한테 그랬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요. 순자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역 광장 한가운데에 다시 나타난 순자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머리는 흰색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손에는 다시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범은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줌마, 정말 오셨네요. 순자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범아, 너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이제 다시 시작이야. 우리 셋이서. 그리고 그녀는 만호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보게, 앞으로 싸울 일 많을 텐데 옆에서 좀 버텨주시겠어요?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의 욕심 트럭은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욕쟁이 순자, 고집센 소년 기범, 그리고 조용한 고수 만호. 세 사람의 불협화음 같던 시간은 어느새 하나의 합주처럼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맞서야 할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윤미정은 아직 조용히 웃고 있었으니까요. 부산역 광장이 유난히 붐비던 어느 날 아침, 트럭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 SNS를 타고 번진 순자의 복귀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순자의 얼굴을 직접 보기 위해 줄을 섰고 트럭에서는 어묵 국물이 끓는 소리와 떡볶이 볶는 냄새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만호는 주방을 정리하며
조용히 서포트했습니다. 기범은 메뉴를 받고 떡볶이를 내주며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검정 고급 세단이 트럭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윤미정이었습니다. 핏이 딱 떨어지는 하얀 정장에 하이힐, 선글라스까지 걸친 그녀는 트럭 앞에서 고개를 들어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랜만이네, 형님. 아직도 이런 트럭 같은 데서 장사하세요? 순자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아직도 남의 인생 물어뜯고 살아? 넌 바뀐 게 없구나. 윤미정은 시선을 돌려 기범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얘가 그 유명한 제자라는 아이구나. 내가 미리 말하러 왔어요. 이 거리, 우리 회사가 곧 계약 맺고 재개발 들어갑니다. 이 트럭 곧 나가야 될 거예요. 주변 손님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범은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놓고 앞에 섰습니다. 이 트럭은요, 장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실패를 이겨낸 자리이고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윤미정은 비웃듯 팔짱을 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감정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해요? 이 바닥은 돈이에요. 돈 없으면 다 잊히고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전 이 트럭에서 밥 한 끼 먹고 위로받은 사람입니다. 아들이 입원했을 때 기범군이 말도 없이 국물에 밥까지 말아줬어요. 또 한 명의 젊은 남자가 나섰습니다. 저도 여기 단골입니다.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쪽 가게처럼 공장에서 찍어낸 맛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손맛이에요. 이어서 사람들은 하나둘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손을 붙잡는 사람, 만호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기범에게 응원한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들. 기범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안엔 미정푸드가 저희 떡볶이 레시피를 훔쳐가기 위해 위장 채용한 요리사의 이메일, 당시 내부 직원의 녹취가 담겨 있습니다. 이 증거 언론에도 넘겼고 법적 조치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윤미정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뭘 바라는 거야? 기범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정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죠. 순자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정아, 넌 나한테서 남편을 빼앗았고 집을 빼앗았고 이름까지 훔쳐갔지.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내가 지켜온 게 뭔지 알아? 사람 마음이야. 그건 너 같은 애는 절대 못 사. 윤미정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차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미정푸드 부산역점은 모든 간판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는 프랜차이즈 레시피 도용 논란이 보도됐고 주가가 폭락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트럭 안에서는 작지만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순자가 직접 만든 찹쌀 도너츠와 만호가 끓인 감자국, 그리고 기범이 준비한 케이크. 순자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범아, 이 촛불 너 혼자 끄는 게 아니야. 나랑 만호 어르신이랑 우리 셋이 같이 불 붙이고 지켜낸 거야. 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불은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 순간 트럭 외벽 스피커에서 작은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기범은 손님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으로 끓인 떡볶이, 오늘도 따뜻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역 광장 한쪽에 자리한 순자의 욕심 트럭은 이제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겨우 떡볶이 한 접시를 맛볼 수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SNS에 인증을 남기곤 했습니다. 기범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와는 눈빛만 봐도 호흡이 맞았고 순자는 하루에 몇 시간씩만 나와 손님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트럭은 든든한 무게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순자에게 마지막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고 긴 시간은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기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기범에게 말했습니다. 기범아, 나는 말이지 그동안 참 외롭게 살아왔어. 사람들한테 욕만 해대고 가까이 오는 사람 다 밀어내고 근데 내가 나타난 이후로 매일이 조금씩 따뜻해졌단다. 기범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 저도 아줌마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저한테 아줌마는 세상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누군가의 편이 되어줘야 해. 세상엔 아직도 추운 데서 떨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 며칠 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엔 기범과 만호, 그리고 몇몇 단골 손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국자 손잡이를 꼭 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트럭 주변에 놓인 하얀 국화들, 손님들이 써내려간 손편지, 누군가는 떡볶이 사진을 출력해 액자에 담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범은 결심했습니다. 순자의 욕심을 브랜드로 만들어 전국 각지의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 그곳에서는 누구든 따뜻한 떡볶이를 먹고 마음을 쉬었다 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의 기범이처럼 길을 잃은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순자의 욕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장의 수익 일부를 고아 청소년과 노숙인 자립 지원에 사용하며 조리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만호는 이사장으로 참여해 노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순자의 정신은 트럭을 넘어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 종로에 순자의 욕심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범은 개업식에서 작은 국자를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그건 순자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국자였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국자엔 욕이 담겼습니다. 세상에 밀려 쏟아낸 서러움이, 모욕과 외로움이, 그리고 결국 사람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국자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저어볼 생각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 저편에 순자의 웃는 얼굴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한 소녀가 떡볶이 트럭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남은 거 조금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기범은 조용히 웃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배고프면 말하고 와야지. 누가 혼냈니? 어서 이리 와. 따뜻할 때 먹자. 그리고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줌마, 저도 이제 누군가의 순자가 되었어요. 그날도 트럭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국물 향, 그리고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